왜 그 사람은 자신이 아쉬울 때만 나를 찾는 걸까요? 왜 어느 순간에는 나를 특별하게 대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걸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이 단순히 회피형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애초에 진짜가 아닐지도 모르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홀로 진짜 사랑을 주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애정 결핍이 아닙니다. 사랑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태도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안전함을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유난을 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노력하는 진짜 회피형인 사람과 여러분의 헌신 인내, 그리고 진심을 그저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회피형일 때 그저 더 다정하게 사랑해주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은 혼자만의 시간을 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상대방의 신경계는 당신과 가까워지는 것에는 극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기꺼이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육체적 친밀감, 감정적인 수고 안도감, 그리고 언제든 곁에 있어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방황을 진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두는 것을 깊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행동들을 숨겨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아주 깊이 사랑하고 누구보다 진솔하며 정서적으로 마음을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자신의 방어적인 태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진심으로 신경 씁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서로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그저 이용하는 사람은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요란하게 티를 내거나 항상 잔인하게 구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해로운 것도 아니지만 서서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아주 일방적인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안전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까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땅속 깊이 숨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불렀던 그 감정이 사실은 머리로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알아채버린 말 없는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진실들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이 아쉬울 때는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는 사라집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제공해주는 것들을 취하고 싶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연인들은 이 패턴을 잘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나를 향한 관심이 매우 친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롭거나 버겁거나 상처받았을 때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착륙장이 되어주는 것과 그 사람의 진짜 연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회피형의 마음은 종종 내면의 고통이 너무 클 때 위안을 얻기 위해 손을 뻗지만 두 사람이 가까워져 서로 감정을 주고받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곧바로 다시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은 받지만 내가 선택받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도감을 느낄 뿐 관계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 표면 아래에서 여러분의 몸은 잔인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나는 내가 위로를 해줄 때만 환영받고 내가 위로받아야 할 때는 외면당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런 상황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결을 끊어내는 방식나 지금 너희 집 가도 돼. 오늘 진짜 최악의 하루였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사실 나도 지금 네가 너무 필요해 라고 말하면 그들은 차갑게 식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오늘 밤엔 그런 무거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연결을 이어가는 방식. 내가 힘들 때마다 너한테 의지한다는 거 알아. 내 감정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싶지 않아.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말해줄래? 나도 네 곁에 있어주고 싶어.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위로를 받을 때만 당신을 찾고 서로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랑받는다는 느낌 대신 서서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헌신이라는 책임감 없이
친밀함이 주는 이득만을 원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연인들이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연인이라는 특권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갇혀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한 연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연락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단둘이 있을 때는 진짜 연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아주 다정한 말들도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마음을 쏟도록 적당히 정서적인 거리를 좁혀둡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의하거나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밝은 세상 밖으로 나와 진짜 연인이 되어야 할 때쯤이면 그들은 태도를 흐릿하게 바꿉니다. 단순히 어떤 꼬리표를 달거나 압박을 주거나 구식의 규칙을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 한결같음, 서로의 삶에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심리적 진실은 헌신과 약속은 숨겨진 두려움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피형이지만 진심인 사람은 그런 과정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안전한 관계를 향해 아주 천천히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계속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 모호함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의 희망 고문이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갇히는 것은 싫지만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문은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반면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관계도 결국 안전해질 거야. 이런 상황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결을 끊어내는 방식. 우리가 꼭 이렇게 서로 부담을 줘야 해. 그냥 지금 이대로 좋은 시간 보내면 안 될까? 연결을 이어가는 방식. 가끔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모호한 태도가 널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아.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몸으로 직접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관계를 표류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안전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애매모호함을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포장하는 일을 멈출 때 마침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딱 그만큼만 마음을 엽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애정에 굶주려 있을 때는 감정의 부스러기조차 깊은 마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털어놓거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거나 우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내 곁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 딱 그만큼만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더 솔직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가려 하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공유를 하나의 보험처럼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이렇게 입력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게 되겠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주면 나를 떠나지 못하겠지. 하지만 진짜 진실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결을 끊어내는 방식. 내가 과거에 겪은 일들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아.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도 없고 후속 조치도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연결을 이어가는 방식. 내가 겪은 일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내 과거가 너의 짐이 되게 하고 싶진 않아. 너와의 관계에 어떻게 더 집중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단순히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방패로 삼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관계의 다리로 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진짜가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선을 긋는 순간 그들은 즉시 차갑게 변합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 아픈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도 다정함을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긋는 행동이 종종 싸움을 거는 것처럼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는 좀 더 한결같은 태도가 필요해라고 말하거나 또는 네가 편할 때만 연락하는 건 나는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물러서거나 입을 닫아버리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분위기를 다 망쳤나? 그냥 조금 더 기다려줄 걸 그랬나? 하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은 선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공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러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단호함을 하나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편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명확한 태도가 그들의 이기적인 패턴을 들통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듯 다정함을 거두어갔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상황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결을 끊어내는 방식과 너 지금 별일 아닌 걸로 너무 심각하게 만드는 거 알아. 우리 그냥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 연결을 이어가는 방식.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지만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가. 너 혼자서만 끙끙 앓게 하고 싶지 않아. 이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을 주고 다른 하나는 진실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이 더 이상 공격으로 취급받지 않을 때 그제야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관계는 오직 당신이 끌고 가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드라마틱한 갈등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저 서서히 여러분의 진을 빼놓을 뿐입니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노력이 곧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먼저 안부를 묻는 쪽은 당신입니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쪽도 당신입니다.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다툰 후에 먼저 말을 걸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눈치를 살피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쪽은 항상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대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점까지 끌어안고 사랑하는 과정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연인을 지지해주는 것과 이 관계의 모든 감정적 노동을 혼자서 짊어지는 뼈대가 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의 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상대방의 말투, 타이밍, 거리감, 기분을 끊임없이 감시하게 됩니다.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만 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유대감은 노동으로 변해갑니다. 동반자도 상호작용도 가장 건강한 형태의 사랑도 아닌 한 사람은 죽어라. 관계를 끌고 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그 수레에 타서 편하게 즐기기만 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결을 끊어내는 방식, 여러분이 먼저 묻습니다. 우리 어젯밤 일에 대해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상대방은 네가 원한다면 이라고 답한 뒤 막상 대화가 시작되면 아무런 감정적 교류도 해주지 않습니다. 연결을 이어가는 방식,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말합니다. 어젯밤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거 알아. 너랑 잘 풀고 싶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관리받기를 기다리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나서서 관계에 참여합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여러분 혼자 짓지 않아도 될 때 비로소 이 관계는 버거운 숙제가 아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여러분을 곁에 두고 있을 때보다 여러분을 잃을 것 같을 때 훨씬 더 다정해집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없는 태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두고 여러분은 상처를 받아 마침내 마음을 조금 접으려 하면 갑자기 그들이 다시 주의를 기울이며 더 다정해지고 표현도 많아지며 더 자주 곁에 머뭅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고 약속을 하고 마치 정서적으로 마음을 활짝 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뛰며 생각합니다. 거봐,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잖아.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진정한 유대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저 경보기가 울린 것일 뿐입니다. 결핍과 아쉬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상실에 대한 불안의 몸과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멀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친밀감이 아닌 다급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곁을 떠나려 할 때는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안심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는 순간 또다시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현대의 연애에서 가장 중독성 강한 굴레를 만듭니다.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감정의 롤러코스터, 아주 강렬하지만 결코 안정적이지 않은 유대감 말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책임지고 싶진 않지만 잃고 싶지도 않아. 반면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내가 반쯤 문을 열고 떠나려 할 때만 사랑받는 기분이 들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결을 끊어내는 방식 며칠 동안 거리감이 느껴진 후 여러분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린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것 같아. 그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요즘 그냥 너무 바빴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을 믿고 남으면 그 따뜻함은 또다시 사라집니다. 연결을 이어가는 방식 널 잃을까봐 두려워서 다시 다가가게 되는 내 모습이 느껴져 하지만 내가 무서울 때만 너에게 기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우리 사이가 안정적이고 고요할 때에도 더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인식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군가 잃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이 관계는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지뢰밭이 되는 것을 멈춥니다. 7번째 미래가 계속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한 이유는 그 흐릿함 자체가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헷갈린다는 감정이 언제나 더 많이 참아주어야 한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강력한 힘 때문에 이 단계에서 가장 오래 매달립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을 타이릅니다. 저 사람은 그저 겁이 날 뿐이야.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어. 물론 가끔은 그것이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확고해지지 않고 대화가 더 깊어지지 않으며 나쁜 패턴이 고쳐지지 않고 어떤 명확함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가 우연히 흐릿해진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모호함이 마치 흉터처럼 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수백 번의 아주 사소한 상처들이 모여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취소된 데이트, 지켜지지 않은 막연한 약속, 낮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늦은 밤에만 보고 싶다고 오는 문자말로만 다정하고 아무런 행동도 따르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소리 없는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이성적이거나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뼈저린 불확실성을 몸으로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결을 끊어내는 방식. 나도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건 알아. 그렇다고 억지로 관계를 정하지는 말자.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둬보자. 그리고 6개월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연결을 이어가는 방식. 나도 아직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미루는 것과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침내 영원할 그 모호함을 일시적인 방황이라고 포장하는 일을 멈출 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내 자신을 갉아먹고 방치하는 일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보였다면 제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이것은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밀당을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피형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대방을 향한 막연한 갈망을 진짜 유대감으로 일관성 없는 태도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단순히 내가 필요해서 찾는 것을 진짜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맹목적으로 눈이 멀지 않은 상태에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온전히 연민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이 진짜 사랑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사랑을 전혀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서 그 혜택만 쏙쏙 빼먹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아는 성숙한 연인이 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한 적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장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애매모호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확실한 대답을 갈구하며 매달리는 짓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으로만 겨우 숨통이 붙어있는 관계를 위해 혼자서 과도하게 헌신하는 일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기대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진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강한 관계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세게 쳤다면 그 울림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닿도록 내버려 두세요. 만약 여러분도 이 아픈 교훈을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아야만 했다면 댓글로 명확함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애착관계, 그리고 진짜 사랑에 대한 더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감은 상대방이 마침내 당신을 헷갈리게 하는 행동을 멈출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가끔 선택받는 것을 한결같이 사랑받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여러분, 스스로의 혼란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